안녕하세요. 부동산 운메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요. 대세 하락기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장인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점들이 좀 있죠. 비관론이 팽배할 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점인 거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언자가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가 떠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울시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고 있는 도봉구 창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교통 여건 개선과 신도시 개발로 지역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남시 강북동에서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과 그리고 하남 모두 3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넓게 지금도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운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운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운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치 높은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부터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넓은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곳은 창동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호선, 4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도보로는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재개발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큰 호재 또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이분이 함께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지역, 도봉구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과거의 이런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신경제 중심지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문화 혁신 거점으로도 바뀌는 그러한 호재들이 곳곳에 많은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창동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3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룸 형태의 다세대지만 또 이제 단지 수가 많은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지하 주차장까지 또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 보니까 주차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500에서 6천만 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7광역 중심지인 것을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광역 중심지,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그리고 7광역 중심지 근처로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서울에서 10년마다 나오는 그런 중장기 계획 안에 이런 7광역 중심지, 그 안에 창동 상계로서 앞으로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갖고 있는 호재,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구가 거주하다 보니까 주변의 생활 인프라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도봉구에 또 꾸준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바로 요소 GTX의 노선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GTX의 노선, 이런 광역 교통망이 생김으로써 지역 이동성이 더욱 편리해지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차츰차츰 깨고 있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호재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부터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먼저 만나볼 지역 바로 창동역이 되겠죠.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역과 또 노원역 이 둘 사이에 이 지역이 앞으로 신경제 중심지로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인 인점이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 앞으로의 많은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문화도시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서울 아레나, 그리고 GTX의 노선의 추가, 거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겠죠. 또 창원민 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노원역 방향으로는 창동의 차량 기지와 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굉장히 큰 개발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개발 호재 엮여져 있으면서도 또 주변 지역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노원 쪽에는 이런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창동역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설명을 드리자면은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4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선 확정이 되어서 지금 개통 운행을 하고 있죠. 진접선 쪽으로 연장이 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노원역을 이용하신다면은 7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더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GTX의 노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창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주거 형태로 거주하던 그런 베드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시설들,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었죠. 그런 개발들 굉장히 느리게 반복되었다가 이제 와서 실제로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개발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주변 지역에 저층의 주거지와 오래된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모아타운 이런 형태로의 또 개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분위기, 입지적인 여건 먼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또 이곳 주변이 노후화된 곳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개발에 대한 압력도 이렇게 또 커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지가가 상승할지 이 점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발 호재 이어서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또 누려볼 수 있는 호재는 어떤 걸까요? 네, 먼저 만나볼 호재는 문화 도시로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시설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2030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주변의 가용지를 활용해가지고 지역 고용을 늘린다는 그러한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나와 있던 내용들, 바로 음악 중심의 문화 도시, 세계적 음악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기틀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서울 아레나가 이제 필두로 해서 그 개발들이 차츰차츰 지금 윤곽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서울 아레나 그리고 창원민 문화산업단지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공사 중인 부분들, 이 둘의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쌍두마차를 필두로 해서 주변의 개발 등이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300여 개의 문화 기업 등이 앞으로 이곳에 입주하게 되고요.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제 중심지로서 자족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서울 아레나 먼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면 대규모의 콘서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팝 전문 공연장, 서울 동북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콘서트장이 되겠는데 약 2만여 석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점점 이제 그 PCR 검사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소화되고 없어지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힘입어서 앞으로 또 GTX가 개통이 됨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는 K-팝 전문 공연장 앞으로 생기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90회 이상 공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 고용 기반 그리고 주변의 상권까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또 중형 공연장 2,000여 석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구비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굉장히 발빠르게 공사 중인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앞으로 이곳에서 이름이 시드큐브라고 이제 불리우게 될 텐데 이러한 시드큐브 이러한 만들어진 컨텐츠들 우수한 컨텐츠들이 이곳에서 생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안에는 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주거 형태도 지원이 되면서 문화산업 시설 이런 창업인들을 위한 시설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찾아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현재 사진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물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또 동북부의 일자리에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드큐브에서 만들어지는 우수한 이런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면서 주변 지역에 유통이 되고 최종적으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질 수 있는 자족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콘텐츠 앞으로 이곳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다. 또 그 옆쪽으로는요, 창동의 민자 역사 쇼핑몰이 또 새롭게 건설될 수 있는 부분들. 11년 지난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런 창동의 또 민자 역사가 디오트가 인수하고 롯데건설이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아레나 엑스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민자 역사가 다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GTX가 이곳에 연결되죠.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으로 많은 문화시설,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까지도 굉장히 주변 지역에 바빠르게 공사 중인 모습들 만나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건너편, 바로 중랑천을 건너편 이런 창동의 차량 기지와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해서 이곳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탈바꿈이 될 수 있는 또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연구시설 및 병원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과 또 이러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셀트리온 등 그런 기업 등과도 한번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곳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서 우수한 인력들이 더더욱 많이 들어오는 그런 또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러한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점을 갖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바로 GTX의 노선이 앞으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양주 덕정, 아래쪽으로는 수원에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안에 도봉구 창동역이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또 이곳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중심지가 바로 또 강남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창동에서부터 삼성까지 대략 이제 10분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생김으로써 지역 이동성이 마포, 용산, 성동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KTX 연장선도 확장이 되었던 그런 부분도 만나볼 수 있겠고 도로의 기반 시설도 좋아지는 부분들, 대중교통의 요소가 좋아졌다면 또 도로의 개발 소식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또 동분과선도로의 지하 소식으로 인해서 지역 이동성, 바로 영동대로까지 그 라인이 이제 직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기존의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좀 길을 좀 우회해서 가는 그런 도로망이었다면은 이제는 대심도로 지하로 해서 가까운 라인 쪽으로 해서 영동대로 이런 강남과의 접근성을 더더욱 높여줄 수 있는 도로망까지 생기다 보니까 지역 이동성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왼편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또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 또한 또 이렇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봉구 창동의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창동의 눈부시게 이렇게 또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족 도시로까지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도 성공 투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가 임대가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세 통해서 이 정보까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스리름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랄지 앞으로의 가격 어떻게 변동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전략들 자세하게 세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행태를 취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면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 조금 뭐 전세가가 3억 7천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무주택자 같은 분들도 4,500에서 6천만 원의 이런 소규모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10에서 120만 원, 예상 대출 금액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2천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습니다. 네, 매매가인 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남으로도 저희 떠나보도록 할게요. 강북동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둔천 오륜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 노선인 9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역에서는 걸어서 10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남에 대한 관심도도 역시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에 대한 속도도 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또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간단하게 개요 설명 들어볼게요. 네, 도봉구 창동이 앞으로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에서 투자를 생각했다면 이번 두 번째죠. 하남시 강북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시 강북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접근성도 좋지만 과거에 또 보금자리 주택이랄지 이런 식으로의 개발도 염두에 두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러한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이 하남시 강북동, 경기도이지만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9호선 황금 라인이 되겠죠. 그곳에서 지하철 도보 10분권을 이용할 수 있는 쓰르름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쓰르름 형태의 5억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투룸의 금액대가 6억에서 7억, 지금 뭐 8억, 9억권도 하는 그런 투룸 형태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넓은 면적을 가지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데도 금액대가 5억 원을 효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셨을 경우에 전세 안고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향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사거리 하나를 두고 경기권과 서울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생활권이 서울권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 강남, 송파, 강동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3호선과 5호선, 9호선 지하철들의 연장 소식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고속도로까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 또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부분들, 하남의 퓨처밸리를 필두로 해서 주변에 또 신도시 개발, 앞으로의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 그 주변으로 4기 신도시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투자 관심이 증가할 수 있는 하남시의 강북동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하남시 강북동입니다. 넓은 3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곳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워낙에 또 좋다 보니까는 강남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좀 궁금하시죠? 이 지역권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지도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먼저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 보겠습니다. 바로 왼편이 서울, 오른편이 경기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사거리 하나를 두고서 왼편이 서울, 오른편이 경기권, 그만큼 생활권이 서울이라고 무방할 만큼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죠. 둔천 오륜역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또 환승을 통해서 9호선과 5호선
또 앞으로 들어서게 될 가밀지구 방향으로의 3호선의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3호선까지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북지구 이 주변으로 해서 올림픽 공원과 잠실의 업무 생활 권역, 광동 이런 천호의 이런 업무 권역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지도 보시는 것처럼 강동, 천호, 권역과 송파, 잠실까지도 실제로 차량으로 타고 이동하셔도 10분에서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도 10분에서 20분대, 차량이 안 막히는 새벽 시간대는 뭐 5분에서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새롭게 건립 중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또 초이 RC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신데 그 옆으로 간북지구 이 라인 쪽으로 해서 또 하남의 퓨처밸리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여건,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와 또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도 좋지만 수도권 주변, 충청권의 접근성까지도 좋은 부분들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발들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앞서서도 교통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죠. 어떻게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서울 권역에서 그리고 수도권 권역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미분양 사태가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서울권 안에서도 수요 이러한 지역으로 해서 미분양 서울권 안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미분양 사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3기 신도시를 보신다면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3기 신도시 왕숙지구랄지 하남 교산의 신도시 이러한 지역들의 사전 청약의 열기는 굉장히 그 열기가 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이러한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 실거주로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도시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도 이러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변 지역으로 해서의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있는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들 주변을 보시면요. 성남 판교와 송파 위례, 또 성남 판교, 안양 평촌, 수원 광교 지역들 이러한 지역들 보시면은 여타 다른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 또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교통망도 확실히 더 좋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강남과의 접근성을 이런 광역 교통망으로 해서 지금 묶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GTX A 노선과 또 GTX C 노선, 이러한 B 노선도 서울 중심부로 해서 이어지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 중심부 안에서도 이러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에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 지하철 3호선의 연장 소식 먼저 보시면은 3호선 오금역까지 현재 개통이 돼 있는 부분들이 한엄의 교산지구, 가밀지구를 통해서 연장 소식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또 3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는 뭐 일산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오금동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또 급행 라인으로서 새롭게 개조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급행 라인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9호선을 황금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급행 소식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3호선의 연장 소식 만나볼 수 있겠고, 또 그 옆으로는 지하철 9호선의 연장 소식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4단계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까지 연결되는 이곳에 또 고덕의 비즈밸리로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죠. 또 그 옆으로는 하남 일대의 교통망,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구로에서부터 세종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의 개통 소식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남의 퓨처밸리가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이어지는 주변 지역의 개발 소식, 이러한 부분들은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 주변 지역 그리고 동산 라인, 바로 경부고속도로 라인 축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주변에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 하남시 위치한 간북동의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전략으로 잘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매매가 임대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전해주세요. 네, 하남시 간북동의 쓰름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전세 시세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의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의 월세 수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 또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부동산 핵심 이슈 짚어드리면서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부터 먼저 좀 짚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다양한 이제 대책들과 관련해서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탄력된 그런 모습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 또 하나 자주 들리는 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통망과 관련된 소식들일 거예요. GTX A, B, C, D 노선들 그리고 또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다양한 교통망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호재들 놓치지 마라라는 이야기 좀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들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슬부슬 또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저도 뭐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뭘 먹어야 되나 또 고민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시원한 또 막걸리 한 잔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가 우리 정책들 많이 복잡스럽긴 하죠. 그냥 또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뭐 70년대 교통이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뭐 경부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이 고속도로 라인 주변으로 또 개발이 집중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또 인프라와 뭐 학군 다양한 또 요소들을 만들어내면서 집중적으로 그 라인을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개발이 되면서 현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만날 교통망들, 뭐 GTX나 또 기타 등등의 광역 라인들 자체가 우리의 그 교통편을 상당히 많이 좋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또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인구가 많고 신도시와 또 메인 도시들, 대도시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자체가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공공과 민간이 물론 사업성을 두고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삶의 편리함이 좋기 때문에 교통망이 내 집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효과와 그것도 토지 가격도 상당히 높잖아요. 뭐 토지 위에 토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투자처 자체가 토지도 있겠고 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또한 또 다른 뭐 임야도 있겠지만 기타 등등 부동산들의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망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것을 또 우리는 봐왔고
그것이 뭐 2배, 4배, 뭐 6배 이렇게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항상 저는 중요하게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년도 또 새 길이 열리는 교통망이죠. 이 올해에 개통이 된 노선들 위주로 또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보자면은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한 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교통망 라인들이 되게 빼곡히 들어서 있잖아요. 뭐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부터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대전, 뭐 대구, 부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죠? 찍고서 또 이제 광주나 또 익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노선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현재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자체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다양한 이러한 교통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신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28년도, 30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겠지만, GTX A, B, C9도 이것에 또 한 축을 또 당담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GTX 노선도 이런 3기 신도시의 완성과 동시에 대부분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이러한 빠른 교통망과 또 서울의 진입성, 접근성 등을 따져본다면은 상당히 현재 가치보다도 이 주변 지역 자체도 다양한 개발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 주변들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 그 주변 자체도 교통망들이 많이 깔리는 그러한 역세권이 들어오는 지역들로 위주로 다양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이천, 오산 이런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산업도 완성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동탄 신도시에서도 다양한 인구들이 밀집돼서 신도시가 이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중부 고속도로랄지 동탄 신도시 자체가 현재 경부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부에서 중부 라인, 곤지암 제2시까지 연결되는 또 오산, 이천 라인들도 이번에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중부 라인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는 삥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단축을 또 가져오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모습도 상당히 보여줬고요. 또 올해 22년도 올해죠. 올해 말에 이제 안성 제2 경부 고속도로죠. 또 구리에서 시작이 돼서 앞으로 이제 안성을 거쳐서 용인, 안성을 거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라인이죠. 24년도 완성을 목표로 세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도 아직 22년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이런 제2 경부 고속도로의 라인들도 완성이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경부, 제2 경부, 중부 고속도로망들도 상당히 크나큰 역할을 또 해내고 있고, 그 주변 지역으로도 토지 가치가 상당히 많이 또 뛰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또 신림선이 있죠. 신림선 자체가 이제 영등포 권역에서, 영등포와 동작구 권역에서 또 관악구 라인까지 이동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했었죠. 이쪽 라인들이 교통망이 이제 새로 횡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상당히 더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을 또 해소해주는 신림선 자체가 또 개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편한 소식을, 편한 교통망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주변 지역 역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추가가 되는 라인들 자체가 많은 가치 상승분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그 효과를 상당히 보여줬고요. 우리 또 이 신분당선 중요하죠. 신분당선도 올해 이 신사역까지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연장선이 또 완성이 되면서 그동안 또 불편했었던 라인들, 그리고 또 노선이 워낙 많은 강남 지역이지만 아래쪽 이제 판교에서 시작돼서 또 판교부터 강남권과 최후에는 용산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신흥 강자의 라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굵직한 개발들을 품고 있는 지역들만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용산이랄지 강남이랄지 아래쪽에 판교까지 현재 내노라는 값어치를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들만 뚫고 가기 때문에 신분당선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귀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축 자체도 많은 노선들이 또 많이 개통이 되면서 일산선이랄지 5호선, 7호선, 경인선 이런 것들이 환승역을 통해서 새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신안산선이랄지 안산선들 그런 것들이 새롭게 개통이 되면서 향후 이 아래쪽 수도권 지역 아래쪽 자체의 다양한 이런 노선들 자체가 새롭게 또 환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이것이 이제 22년도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 사업 교통망들인데
서울 경기 위주로 먼저 보자면은 신림선이나 이천 오산 고속도로, 제2경부 고속도로까지 뚫리는 그러한 완공까지 보여주고 있고 각 지역에도 이러한 교통망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더 다양한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22년도 올해까지 연결되는 새롭게 연결되는 라인들이고 거기에 또 광역철도망들도 새롭게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서울 곳곳에 너무나 많은 곳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교통망들이 없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교통망들이 진입되고 들어오면서 그 주변 토지 가격들이 상당히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토지잖아요. 토지 자체가 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분양가 자체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 또 많은 인건비의 상승, 원자재, 또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자산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투자처를 보시는 부분들도 이런 교통망 위주로 교통망들이 어떤 것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정말로 좋은 주변의 인프라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혜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올해 이런 교통망 자체를 또 정리를 드리면서 투자의 방향성도 한번 교통망 위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개통되는 교통망에 따른 그 지역들, 이제 수혜 지역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전략도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략도 디테일하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미나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비법과 관련된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드릴 거고요. 날짜하고 시간 정해져 있어요. 이 날짜에 맞춰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연락 빠르게 주셔서 예약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 높은 투자처들, 특히나 이제 교통망과 관련해서 수혜 좀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들 조금 엄선해 왔거든요. 이 지역들도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이지만 지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저 이제 서초구죠. 조용하고 살기 좋고 개발들이 풍부하게 주변에 깔려져 있고 교통망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지에 위치한 또 서초구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랄지 또 3호선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곳에 GTX C 라인이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GTX C 라인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공사를 통해서 역세권이 더욱더 방대하게 이런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라스형의 단독형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무래도 넓은 테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개인 이런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적합한 상당히 구조를 갖고 있고 방보다도 넓은 이런 테라스, 개인만의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략적으로 전세가 자체가 현재 높은 시세를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활용하신다면은 아무래도 2억 4천에서 한 5천만 원대 이런 저평가 이런 소액부지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양재동은요 서초구 자체에서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임차 수요 좋죠. 입지에서도 보시겠지만 개발 많아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고 더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이 지역 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가장 우리의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저평가됐다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양재동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재동 위치가 이제 3호선의 양재역, 또 신분당선의 양재역 현재 두 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향후 앞으로 이곳에는 또 GTX 라인 자체가 C 라인이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GTX 라인을 갖고 있는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고 양재동 자체는 이 양재천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위쪽에 뭐 도곡동이나 대치동 이쪽 라인을 따라서
상당히 도시화가 잘 되고 있고 천변에 따라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과 일자리들, 또 인프라 시설, 거주 시설, 또 이러한 타운들 자체가 이것들을 천변을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변을 끼고 있는 메인 지역인 양재동의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상 보셔도 위쪽이나 아래쪽 다양한 입지와 일자리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주변에 한정거장만 올라오면 강남역, 이쪽도 한정거장만 가면 삼성역, GTX역으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동과 삼성, 또 강남역 이러한 3거점의 메인 지역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는 양재동의 위치를 또 가지고 있고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도보권으로 뭐 R&D 단지랄지 양재 IC 주변에 플랫폼 시티의 개발, 다양한 기업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나 아니면 뭐 자전거, 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노선들 자체가 현재도 많이 깔려져 있지만 양재역 자체에 어떤 노선들이 들어오냐? GTX 라인 들어오죠. 삼성역과 수서역으로 들어오겠지만 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죠. 또 위례 신사선도 우측에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고요. 다양한 노선들이 수도권과 또 이러한 도심권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양지역의 위치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강남역 주변 자체가 테헤란로의 이러한 개발들을 통해서 이러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이러한 테헤란로의 개발의 성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모습도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GTX 양지역으로 들어온 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이제 너무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분당선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양지역 자체가 신분당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각종 업무처들, 대형 상권이 가지고 있는 업무처의 이동성이 더욱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미래 가치도 용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한남 IC, 또 양재 IC 부근에 앞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막대한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즉 토지가 그것을 흡수하고 그러한 투자 비용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요건들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점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율 확인하신다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대 전세가율 활용을 통해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000만 원 수준에 한 100에서 11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곳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이제 교통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해드렸죠.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이 신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호재 역시나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이곳에서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곳은 샘톡 공원역이 또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9호선이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곳의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 좀 들어볼게요. 어떤 곳일까요? 저 이제는 강동구 고덕동 강남 4구로 또 불리우는 지역이고 신속통합기획 요즘에 정비 사업이 상당히 워낙에 많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또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나 또 이러한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정비 사업 그리고 또 신속통합기획이랄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들은요. 우리는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권리 산정 기준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고 권리 산정 기준 자체를 또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 것들 먼저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곳은요 현재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9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과 이곳의 5호선들 이러한 세 가지 노선들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중요한 것은 9호선의 초대형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투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아무래도 대지 지분 자체가 6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에 향후 개발되는 모습들 또 안정적인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이죠. 5억 원대 초중반에 현재 형성이 돼 있고 주변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낮은 전세가율을 생각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2억 원대 초반대, 2억 2천에서 2억 3천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다양한 미래 개발을 통해서 향후 많은 개발을 유지가 되고 있고 다양한 변신들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고덕동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9호선 연장이 또 중요해요. 역세권이 내 집 앞에 바로 오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거리에 있는 역세권을 들어오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으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역세권과 또 옆으로 지나가는 교통망들, 대형 교통망의 개발이나 또 업무단지가 새롭게 이곳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주변의 교통들도 그에 따라서 함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점도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나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접수를 하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상당히 또 품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 이제 9호선 라인 자체가 바로 옆으로 들어오죠. 샘터 권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고덕 비즈밸리의 대형 업무타운이 한강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 강명북로, 각종 간선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왼쪽에는 이제 구리에서 시작되는 라인 자체가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주변 곳곳에 도시화와 또 교통과 또 이런 업무타운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중 마지막 남은 이러한 저층 주거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고덕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덕동 자체는요, 고덕 2-2지구 위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지역 자체가 노후화나 또 연면적이나 이러한 사업성들 그리고 과소필지나 접도율들 이런 것들이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을 그냥 둘래야 둘 수 없는 그런 목적성이 충분히 임장활동을 통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속속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 이러한 다양한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40의 개발에서도 우리가 이제 높이 규제가 층수 규제와 높이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강권을 끼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들은 이러한 높은 층수의 슬림화된 이런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고층이 점점 더 앞으로 한강변을 통해서 이런 고층 뷰들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도 앞으로 이 우리나라 2040의 기본 계획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위치한 고덕 비즈밸리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150여 개의 업체들이 입점을 하면서 경제 유발 효과랄지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유령 도시가 아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변하는 것이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이러한 개발의 가능성 앞으로 이제 입점하는 업체들도 곳곳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9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과 또 5호선도 연장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제가 배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강남 4구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선들의 연장 사업도 그러한 혜택을 고덕동이 바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입지를 상당히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런 서울에서 시작돼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죠. 상당히 넓은 그러한 교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교통망들이 이곳 고덕동 바로 옆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런 효과, 주변의 이동성, 지방권의 이동성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는 대형 개발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의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가율 3억 원대 초반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대 초반, 2억 2천에서 2억 3천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약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 약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겠고 권리 산정 기준일 걱정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동구 고덕동이죠. 이쯤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략 필요하신 분들, 앞서 세미나 참석도 희망하시다며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은 무료로 여러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